안녕하세요, 효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뮤지컬 레드북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창작 산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뮤덕들 사이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입소문이 났고 노래가 넘버가 좋기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계속해서 주인공인 안나 역할을 했었던 아이비 배우님이 오셨고요. 6회로 차지연, 김세정 이 두 배우분들이 오면서 더더 핫해졌는데요. 가장 보수적이었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이때 안나는요,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야한 상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나의 이야기, 지금부터 가볼게요. 고고! 오늘도 당연히 내돈내산 컨텐츠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뮤지컬 레드북에서 꼭 아셔야 할 점이 바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보수적이었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여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지를 못했고요. 내 손, 내 발, 내 어깨 이런 나의 신체를 여자라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안나가 참 이상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 사람은 미친 여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어요. 안나는 자기가 약혼을 한 상대에게 파혼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첫 경험 이야기를 하고 나자 파혼을 당해버린 거예요. 정말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안나는 그 도시를 떠나오게 됩니다. 안나는요, 힘들 때마다 삶의 원동력, 위로를 어디에서 받았냐면 바로 자신의 상상 속이었어요. 소녀의 등을 타고 흐르는 올빼미의 손가락 쏙가락 그리고 상상 속에서는 첫사랑과 다시 만나기도 하고 첫사랑을 안나는 올빼미라고 칭하고는 하거든요. 올빼미와 있었던 일들도 상상하고 또 야한 상상도 하고 그런 아련했던 추억들, 안나는 이런 상상을 혼자 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변화하고 위로받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때 브라운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는데요. 브라운이 안나에게 글을 써보라고 한 번 더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안나가 쓰는 책이 바로 레드북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서 안나의 신변까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작품에서 스포 없이 대략적인 줄거리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주인공 안나. 안나는 보수적인 시대에서 솔직하게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상상하는 바를 글로 쓰는 작가이고요. 브라운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책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변호사예요, 직업은.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그냥 신사? 그 시대의 신사입니다. 고지식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로렐라이가 주축이 되는 로렐라이 문학회는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글을 통해서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쓰는 공간이에요. 안나가 그곳을 찾아오면서 서로 같이 위로를 해주고 안나가 글을 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문학회입니다. 도로시는 로렐라의 문학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고요. 바이올렛은 안나를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삶의 원동력을 찾는 할머니예요. 이번에는 넘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로렐라이 언덕의 여인들. 그곳에는 정신적 지주 로렐라이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솔직하게 글을 쓰도록 도와줘요. 회원들이 유쾌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예요. 사랑은 마치는 안나가 브라운에게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말해주는 넘버예요. 날씨처럼 변하기도 하는 사랑의 감정. 안나가 정말 귀엽게 보이는 넘버입니다. 사랑은 마치 노을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죠. 낡은 침대를 타고는 레드북에서 정말 중요한 넘버라고 생각해요. 안나의 상상 속입니다. 뮤지컬은 실제 공연이 훨씬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현장에서 볼 때 더 좋은 장면이에요.
나는 야한 여자는 객석에서 가장 소름 돋았어요. 안나의 감정이 최고점을 찍는 넘버 중에 하나죠. 레드북 출판 이후에 쏟아진 사회의 비난들. 오히려 안나는 더 열심히 글을 씁니다. 안나가 정말 멋있다고 느꼈어요. 조롱을 끌어안고 비난에 입을 맞춰. 안나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가사들도 멋있습니다. 나쁜 여자야.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넘버죠. 내가 나라는 이유로 죄가 됐던 안나의 상황. 안나는 그래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냅니다. 이 곡은 가사만 봐도 울컥해져요.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저는 레드북에서 가장 좋았었던 점이요. 진지한 주제, 진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무조건 막 암울하게, 어둡게, 진지하게만 풀어가는 게 아니고 유쾌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게 그렇게 풀어나가서 참 좋았어요. 특히 주인공 안나가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 내가 좀 숨을 쉴 만한 방법,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상상하기. 그렇게 본인을 위로하다가 이제는 독자들을 위로해주는 그게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위로를 저 스스로 하는 방법이 저는 공연을 보는 거예요. 또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공연에서 위로를 받았던 거랑 안나가 쓰는 레드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 독자들이 겹쳐 보이면서 저는 더 감동이 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릭터들이 정말 다 살아 숨쉬어요. 제가 지금 스포가 될까봐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특히 저는 로렐라이가 어떤 역할이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작품 중반 후반부로 가니까 와 로렐라이가 저런 모습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서 진짜 맴짓이구나, 진짜 슬프구나. 네, 그랬어요. 로렐라이가 왜 여장남자를 하게 됐는지 작품 속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레드북은요, 한 배우가 멀티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잠깐 나오는 캐릭터인데도 어쩜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하는지. 특히 저는요, 김국희 배우님. 그냥 잠깐의 그 여백 있죠? 포즈. 그 여백이 있어도 그냥 한마디만 해도 찐 스틸러, 감초 역할을 정말 미친 듯이 하시고요. 저는 김국희 배우님이 나오는 공연이라면 김국희 배우님의 페어를 무조건 맞춰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직 한 번밖에 못 봐서 다른 페어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김국희 배우님의 그 도로시 바이올렛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브라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직업은 변호사고요. 브라운이 뭐 못된 마음을 품어서 여자들을 무시하고 이 사회에 그냥 순응하고 그랬었던 게 아니고 그저 그냥 그 시대를 살면서 습득된 그냥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안나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브라운도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점차 안나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나랑 브라운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인데 브라운은 저는 극을 보면서 대중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순응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습득한 거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그냥 묻혀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인물이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라운이 처음에는 안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마음은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도 좋아할 순 있는 거잖아요. 레드북이 점점 진행을 해가면서 점점 안나를 이해하고요. 안나를 존중해가고요. 나랑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대중과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브라운이라는 인물을 만든 이후에도 그런 게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보고 왔었던 페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차지연, 송원근, 김국희, 조풍래 이 페어로 보고 왔습니다. 먼저 차지연 배우님. 제가 차지연 배우님만 보고 나오면 슬픈 극에서는 그렇게 울고요.
좀 귀여운 면모가 있는 그런 작품들에서는 또 그렇게 귀여워서 미쳐요. 레드북에서는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안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나도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 또 안나가 브라운과 주고받는 거라거나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정말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차지연 배우님의 모습을 뭐 매체를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다른 뮤지컬을 통해서 뭐 댄버스 부인 아니면 그 모범 택시 거기에 나오는 약간 데모 이미지 센 언니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뭐 뮤지컬 서편제라거나 광화문 연가라거나 이런 거에 보면요, 또 그렇게 귀엽고 댕댕미 천진난만 또 그런 차지연 배우님의 매력에 빠지면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안나 캐릭터를 맡으신 이유가 이런 두 가지를 너무나 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은 송원근 배우님. 송원근 배우님은요, 이런 역할에 진짜 잘 어울리시나 봐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막 어쩔 줄 몰라. 어떡하지? 막 사랑에 서툴러. 은근히 허당했죠. 그런 캐릭터들. 예를 들면 시라노의 크리스티앙, 키다리 아저씨의 키다리 아저씨, 제르비스. 레드북에 나오는 브라운이랑 약간 그 비슷한 결, 통하는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음색이 차지연 배우님 음색이랑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셨고, 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두 분의 페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국희 배우님은 제가 아까도 너무너무 사랑을 표현했지만 정말 저는요, 김국희 배우님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한나랑 짝짓기를 하는 그 씬이 있거든요. 동물들이 하는 걸 묘사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저는 보면서 와, 진짜 버라이어티한 작품이다. 귀여웠다가 유쾌했다가 슬펐다가 눈물 짰다가 아련했다가 가슴 아팠다가 또 신났다가, 근데 그게 뭐 하나가 되게 모나고 어색하지 않고 버라이어티하면서도 잘 어우러져서 그게 바로 레드북의 매력이겠죠. 자, 뮤지컬 레드북 리뷰가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